이런 분들 치과에 오시면은 치석이 진짜 한 주먹만큼 달려있어요. 예전에 이 치석 제거하다가 치석이 튀어가지고 뭐 치과 위생사 눈으로 들어와서 뭐 실명됐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잇몸 질환 심해서 그럼 다 발치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노년역 블랑시 치과 대표원장이고요. 치과왕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치석은 말 그대로 치아에 생기는 돌입니다. 그래서 돌처럼 굳어진 뭔가가 하얀색, 노란색 뭔가가 치아 사이에 껴있으면 이거 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 치석을 직접 본 적이 대부분 없으세요. 그래서 치석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진으로 보여줘도 이게 무슨 치석이야, 그냥 치아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떼보면은 진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고요. 양치질로는 제거가 안 되는, 아무리 이렇게 빡빡 긁어도 제거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석을 그대로 방치하면 치석이 점점 커져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점점 굴리면서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면 잇몸에 일단 압박을 주게 되고요. 그럼 잇몸의 형태가 변할 수 있고, 형태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치석 자체가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이 자꾸 잇몸에 염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잇몸이 붓고 빨갛게 되고 피나고, 그러면서 입냄새도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치석이 잇몸 질환의 큰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치아를 완전히 막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치석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 뭐 치아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분들까지는 안 가더라도 치석이 뭐 잇몸에서 치아 올라오는 부위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덮고 있는다고 치더라도 충치가 생기진 않습니다, 사실. 잇몸 질환에만 영향을 미치지 충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대신 양치가 잘 안 되니까 그 사이로 충치가 비집고 들어와서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치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충치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제 한 10년 동안 아니면 태어나서 한 번도 스케일링을 안 하셨던 뭐 30대, 40대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치과에 오시면은 치석이 진짜 한 주먹만큼 달려있어요. 그래, 이 치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 아래 앞니 뒤쪽이거든요. 이쪽에 굉장히 많은 치석이 쌓여 있는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그게 치아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아오셨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잖아요. 제거를 해보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그 영상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빙하가 무너져 내리듯이 치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만큼 많이 치석이 생기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치석 잘못 떨어지면은 그 목구멍이 막혀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야 되고, 예전에 이 치석 제거하다가 치석이 튀어가지고 뭐 치과 위생사 눈으로 들어와서 뭐 실명됐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일단 양치를 안 하면은 치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양치를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치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일단 침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치석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침이 세균이랑 음식물이랑 섞이면서 치석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도 칫솔을 제때제때 바꾸면,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칫솔을 바꿔주시면은 이 칫솔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치석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근데 6개월, 1년, 2, 3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은 칫솔질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죠. 치석은 계속 생깁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치석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담배는 단지 치주 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치석이 생기는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 잇몸이 붓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치주 질환의 일종인데, 담배를 피면은 그런 치주 질환이 안 좋아진다고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들 중에서 특정 음식을 꼽기보다는 점착성이 높은 음식들이라고 하죠. 뭐 카라멜류 같은 것들, 치아에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치아에 붙어 있으면서 세균이랑 접촉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석을 더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떨쳐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엉겨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이랑은 치석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치아랑 연결이 되는데 그 치석 때문은 아니고 잇몸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잇몸 질환이 반드시 뭐 치석이 있어야만 잇몸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임플란트가 결국 실패해서 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특히 술은 염증을 자꾸 만들잖아요.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도 술 드시면 계속 여드름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잇몸에 생기는 염증도 술 드시면 계속 생깁니다.
인터넷 보면 셀프 치석 제거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치과에서 쓰는 치경 미러라고 하는데, 치경이랑 큐렛이라고 해요. 이 농사 지을 때 쓰는 가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겨가지고 이걸로 긁어서 치석을 제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치과에 있는 실제 기구들을 이용해서 한번 거울 보면서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 각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안 됐던 이유는 되도록이면 잇몸에 상처를 안 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치과 가서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괜히 하다가 치아에 상처 나고, 상처 나면은 거기에 또 충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치과 가서 안전하게 치료 받으시면 그게 훨씬 좋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그 소리 나고 물 나오는 그 기구 있잖아요. 치석 제거할 때 그거 굉장히 안전한 기구예요. 치아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음식 자체에 좀 세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잘 자란 가루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치아 사이에 아니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태는 이제 얇은 막 같은 건데, 음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막, 이런 막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면 충분히 치태 제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채소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좀 홈프로스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시리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갈아주면서 치아 표면에 있는 그런 치태들을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치태 제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치태는 뭐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양치질을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좋은 칫솔질 방법이 이제 변형된 바스법이라고 해요. 바스라는 사람이 만든 칫솔질인데 그걸 살짝 변형을 시킨 거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리는 방법. 45도로 올려, 그러니까 윗일을 한다고 하면 45도로 했다가 쓸어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 왜냐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태와 치석이 가장 많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잇몸 질환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칫솔질법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께서 30대 이상인데 치석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치과 갈 때마다 잇몸 질환이 너무 심하다, 잇몸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다면 뭔가 칫솔을 바꾸거나 뭔가 칫솔질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습관화되어 있는 칫솔질법을 늦은 나이에 바꾸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칫솔질법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게 전동 칫솔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면은 그런 치석을 예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칫솔모가 작은 게 당연히 좋습니다. 칫솔모가 작으면은 일단 끝에 저희가 양치 잘 안 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양 어금니 위쪽, 양 어금니 아래쪽, 저 안쪽, 보통의 칫솔들이 닿을 수 없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야만 닦을 수가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을 닦으려면 칫솔모가 작아가지고 접근이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칫솔모가 작은 게 훨씬 좋고, 엄청 큰 칫솔모 있어요. 구두 닦을 때 쓰는 것처럼 큰 칫솔모가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칫솔질이 편하다고. 근데 편하기만 하지 사실 칫솔질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닦이는 거 체크해 보면은 거의 안 닦이고, 특히 이런 공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잇몸 질환 심해서 잇몸뼈 녹아서 오시거든요. 그럼 다 발치하셔야 돼요. 그럴 바에는 애초에 칫솔모 작은 거 써가지고 쓰시는 게 낫고, 일반적인 칫솔모면 됩니다. 아주 유아용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칫솔모인데 조금 더 작은, 큰 거냐 작은 거냐 했을 때는 좀 더 작은 걸 선호한다. 그리고 굵은 모보다는 미세한 모가 더 좋죠. 미세하게 들어와서 잇몸 사이까지 들어와서 치태 같은 것들 막아주니까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잇몸을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살살 하는 건 괜찮아요. 살살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괜찮겠죠. 근데 박박 긁어가지고 잇몸에서, 치아랑 잇몸 사이의 잇몸도 아니고 아예 잇몸 위쪽 점막에서 피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잘못된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잇몸 구내염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구내염에다가 막 소금으로 문질러가지고 더 악화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딱 설명드렸던 것만큼 약하게, 점막을 하고 싶으시면 약하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치아랑 잇몸 사이에 그 잇몸은
제대로 칫솔질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혀도 당연히 닦아야 되고요. 혀는 너무 깊숙이 하다가 토하지도 마시고 그냥 적당한 깊이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다 관리해도 치석은 결국에는 생깁니다. 사람에 따라서 치석 진짜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생기고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반드시 하긴 하셔야죠. 이건 치과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 치아 구강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무리 관리 잘해도 그렇게까지 하면 잇몸 질환은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치석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리는 하셔야 된다. 오늘 이렇게 헬스 인사이드라는 채널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저도 따로 치과왕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치과랑 관련된 지식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오셔서도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고, 헬스 인사이드에서도 계속 정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